첫 출근을 앞두고 부푼 꿈을 안았던 청년 김용균 씨. 어느 부모가 그런 자식을 만들고 싶겠습니까? 저는 정말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 꿈은 분진가루가 날리는 어둠 속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고작 24살. 이 사고를 계기로 알려진 비정규직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 환경에 많은 사람들은 함께 분노하고 또 슬퍼했는데요. 평범했던 가족들의 일상마저 송두리째 바꾼 김용균 씨의 죽음.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김용균 씨의 일주기를 앞둔 지난 12월 8일. 제작진은 고인의 어머니인 김미숙 씨를 만나서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집에 있으면 애 아빠하고 할 말도 없고 그냥 각자가 아픈 마음이 있으니까 그냥 혼자 삭히면서 있어요, 그냥 집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돌아오지 못하는 용균 씨에 대한 그리움은 커져만 갔습니다. 같이 찍은 게 아니고 따로따로 찍어갖고 합성한 거예요, 중간. 나중에 같이 묘에 죽으면 들어가려고.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고 받아들여지지도 않아요. 근데 일단은 애가 사고가 났고 내 눈으로 애 죽음을 확인했고 현장을 들어갔을 때는 너무 환경이 열악했어요. 그 앞이 보이지 않은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그런 분진가루가 날리는 현장에 굉음 소리도 심하고. 야간 작업 도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로 세상을 떠난 하나뿐인 아들. 남은 가족들의 시간은 사고가 일어난 그날에 멈춰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살던 곳을 떠나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렸지만 아들이 쓰던 물건만큼은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사 오면서 풀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일부만 풀어놓고 지금 겨울이니까 겨울 옷을 꺼내놓고. 미처 다 풀지 못한 짐부터 손때가 묻은 물품까지 남아있는 아들의 방을 볼 때마다 아직도 어머니는 용균 씨의 죽음이 실감나지 않습니다. 그냥 회사가 있는 느낌이에요. 그냥 그러다가 갑자기 훅 그냥 애 죽었지. 그게 그냥 갑자기 확 들어와요. 그럴 때 제일 힘들어요. 이른 아침부터 외출 준비를 마치고 어디론가 바삐 향하는 김미숙 씨. 도착한 곳은 지난 1년 동안 그에게 많은 도움을 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시민단체였습니다. 주말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이거 양념은 어디다 줬어요? 양념 줬어요. 음식 준비를 마친 어머니는 시민단체 회원들과 함께 어디론가 길을 나섭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어머니가 아들을 만나러 가는 날. 바로 김용균 씨가 묻혀있는 남양주의 한 추모공원에서 그를 기리기 위한 일주기 추도식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날의 사고가 없었다면 오늘과는 다른 하루가 펼쳐졌을지도 모릅니다. 얼마 전 생일을 맞은 아들에게 생일 미역국과 갈비찜을 차려주며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을 것만. 정작 어머니가 준비하게 된 것은 자식의 25번째 생일상이 아닌 첫 번째 제사상이 돼버렸습니다. 내가 좀 더 현장에 대해 관심을 갖고 주의를 가졌다라면, 그리 했더라면 지금쯤 넌
고향에서 어머니가 끓여주신 생일 미역국을 먹으면서 첫 직장에 대한 미래를 꿈꾸며 지내고 있을 너를 생각하니 너의 부모님에게 죄송하고 무엇보다 너를 그 현장에서 지켜주지 못한 선배 한 사람으로서 미안하고 이 자리에서 용서를 빈다. 용균아. 이날 열린 추도식에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비롯해서 많은 시민들이 함께했는데요. 이들은 김용균 씨의 죽음을 애도하는 한편 일주기가 된 지금까지도 같은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24살이었던 용균이가 25살이 되고 그 생일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용균이를 잃어버린 그 날을 이틀 남겨놓은 지금도 여전히 정부는 자신들의 약속을 어기고 어떠한 것도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동자들은 여전히 각종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습니다. 이 권고한 대로만 해도 산재를 줄일 수 있을 텐데 여전히 위험에 맞닿아 있는 노동 현장의 실태를 사고 이후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특조위까지 꾸려졌지만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2,950원짜리 기능성 마스크를 지급하라. 이 단순한 권고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측은 겨우 2,950원뿐인 마스크마저 지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돈이 더 중요하답니다. 그들의 목숨이 아니니까요. 그들은 돈만 많이 만들면 자기네들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으니까. 정말 답답한 현실입니다. 심지어 고인의 이름을 따서 김용균법이라고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원청사업자 처벌 강화 그리고 도급 금지에 대한 부분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정작 그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라고 해서 실제로 이런 위험이 외주화되는 사업장이 대부분 이 그 외주화 금지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이 크게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중대재해가 일어났을 때 안전 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이 벌금이라든가 또는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이런 이제 그 책임을 훨씬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시민들이 용균 씨가 사망했던 태안 화력발전소를 찾은 것도 그런 이유였는데요.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위험한 근무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에 어머니는 또 한 번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가족들은 가정이 파탄납니다.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정부가 허용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세상을 떠난 지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반복되는 비극을 막기 위해 투사가 돼야만 했습니다. 안전을 방치하고 눈 감아주고 이런 게 국가에서 용인해주고 허용해주지 않았나. 자식에게 먹을 것 하나라도 더 넣어주기 위해 살아왔었다는 김미숙 씨. 이제 그는 먼저 떠난 아들이 남긴 죽지 않고 일할 권리라는 숙제를 풀겠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아들이 바라던 세상이기 때문입니다.